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 모셨는데요. 자동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최근에 바짝 올랐는데 양궁에서 금메달 따서 그런 건가? 워낙 현대차에서 정의선 회장이 그죠? 정의선 리더십은 참 좋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방송하고 기자 생활하고 할 때 보면 그죠? 물론 이제 지배구조이기도 있고 피크아웃 능등도 있고 전기차 뭐 이런 이슈를 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계속 실적 발표하면 피크아웃 얘기가 있어요. 예. 그게 벌써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 자체가 성장 산업은 아니고 네. 기존의 자동차가 이제 계속 대체가 되는 어떤 그런 산업이잖아요. 사실상 이제 자동차 보급률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네. 물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가겠지만 거기는 또 워낙에 또 저가차 위주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에서 중저가 이제는 약간 고급화하는 전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마켓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실적 나올 때마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데 이게 고점 같다. 이런 이제 논란을 좀 이제 갖게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약간 피크아웃 조짐이 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 계속 올라가고 있다든지 네. 또 이제 그쪽의 소비 지표라든지 아니면 소비 심리 같은 거 떨어지고 있는 거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자동차 판매가 네, 좀 그런 것들이 키니까. 이제 또 경기 후퇴의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원래 약달러를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나면 쟤네들이 그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그래 해가지고 항상 시비를 걸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강달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달러 약세를 통해 가지고 수출을 이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달러 피크아웃 가능성 거기에다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사실 지금 고환율에 의해 가지고 환차익을 많이 이제 부과했었던 그렇죠. 부분이 네. 줄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줄겠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과정에 있는 데다가 또 트럼프가 일괄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기본 10%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업체들 특히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쪽에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좀 이제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G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발표했던 그 실적은 가이던스를 상회했는데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톤다운을 해버리고 상반기보다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데다가 네. 포드는 뭐 포드 실적 안 좋았죠. 예, 네. 가이던스 하회 한 데다가 네. 전기차에서만 적자가 55억 불 정도 날 것 네. 같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동차 진짜 피크아웃이 되겠네. 테슬라도 실적 안 좋았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 또 우리만 해당되는가를 놓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좋았다가 막판에 좀 급하게 많이 올랐다가 이제 고개를 좀 꺾은 게 현대차가 보면은 제일 나중에 급등했던 거는 현대차만 급등했었고 전반적으로는 다 이제 좀 네. 추세적으로 좀 꺾이는 시점이었다. 노란색 현대차군요. 네네. 그 바로 위에 있는 선 같은 경우도 보면 남색 선을 보면은 이게 도요타인데 네. 도요타 한참 잘 나간다고 막 했었는데 올랐다가 예, 쭉 빠지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막판에 이제 밸류업 얘기 나오고 뭐 이러면서 주가 쫙 올랐다가 인도 법인 상장 그렇죠. 얘기 나오고 그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키 맞추기 비슷한 그림이 돼가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내용은 간략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매출 영업이익 이거는 그냥 예상했던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원재료비가 이제 인하가 됐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8월 28일 날 여기는 밸류업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CEO 인베스터 데이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주주 환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월인가 아마 인도 법인이 그 상장이 될 때 예. 인도 법인을 상장하기 때문에 현대차 본사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한 4조 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지금 말이 되고 있고 연결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4조 원 내외에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4조가 추가로 애드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 공장이 이제 10월경에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가동이 되면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본격 가동이 됐을 때는 생각보다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이 GM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뒤지지 않을 거다. 왜? 현지 생산률 자체가 GM이랑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비스는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좀 눌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쪽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 그 EGMP 플랫폼에 대한 비용도 이쪽에다 다 이제 전가를 시켰던 측면도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게 모르게 조금은 좀 주가를 누르는 느낌이 좀 있고요. 네. 기아 같은 경우도 그냥 가이던스 딱 이분하게 맞추는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환율 효과로 봤기 때문에 하반기 그리고 이제 또 그 전망에 대해서 약간 톤다운을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진짜 자동차 고점 온 거 아니냐, 피크아웃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현대오토웨버를 집어넣은 거는 여기가 어쨌든 지금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요즘 이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는 게 로봇과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가지고 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지배 싶어서. 구조에서도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주목하는 기업이 또 오토웨버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결국 가가지고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그 영업이익률과 관련된 수익성과 관련된 어떤 그림을 좀 보시면 네. 23년 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평균이거든요. 예. 현대기아는 뭐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13%대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이거는 저 테슬라의 2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그냥 단순히 환율로만 가지고 설명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벌써 하루 이틀이 네.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2020년 이후부터 보면 8% 이상 뭐 거의 계속 유지를 해왔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만큼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이제 조금 현대 기아하고 테슬라, GM을 좀 비교를 해가지고 피크아웃이든 아니든 간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비교해서 드리려고 한 건데요. 예. 현대차는 다 아시다시피 EGMP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서 이제 전기차 양산 시설을 갖고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뭐 당연히 테슬라는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GM도 얼티엄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340이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비교적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확장성도 많이 띄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티어급입니다. 예. 넘버원은 토요타고요.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현대 정도가 될 수 있는 정도 위상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없고 예. GM 같은 경우는 이제 PHEV 차량을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이 3사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현대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좀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시장에서 이제 예상하는 게 트럼프가 됐던 캐밀라가 됐던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차에 대한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기존 정책을 밀고 갈 것이고 한쪽은 조금 느슨하게 갈 것이고 그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만약에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내연기관을 현 시점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내연기관은 당연히 GM하고 현대인데 특히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를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키면서 가격을 높이는 전략, 고급화 전략에 이제 성공을 좀 거두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지금 글로벌 탑 기업으로서 가장 요즘 주목받고 있는 거는 FSD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인데 로보택시 상용화가 한 달 정도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이제 버전업된 거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기사 난 거 보고 막 반응들 막 나오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유튜브를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그쪽 관련해서 제일 앞서 있는 거는 테슬라가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는 현대차입니다. 그 모셔널이라고 하는 기업에 지금 일대 주주가 됐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쪽 관련된 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 현대에 대해서 많이 아직까지는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있지 않은 쪽이 로봇 쪽인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소니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제외하고 약 85% 정도가 아마 현대 기아가 그 현대차 그룹에서 갖고 있는데 지금 그 계약상으로
소니 쪽으로 페널티를 물어가지고 그 원리금을 갖다가 약정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려면은 내년 6월 전에는 상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로 가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데 글로벌 상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상장을 전제로 인수한 거죠.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이 자기 돈을 거기다가 직접 집어넣는 그렇죠.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걸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재화하는 게 올해 내년, 그다음에 이제 그 외부로 파는 거는 26년부터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만히 보시면은 그러면 현대가 이 3사의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결코 뒤에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율로 놓고 보면은 테슬라는 사실은 이제 주주 환원 이런 쪽보다는 계속해 가지고 이제 이슈화를 통해서 그렇죠. 가는 거고요. GM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율이 작년 기준으로 110%입니다. 그러니까 번 돈을 뭐 다 주주 환원에 쓰고 그렇구나. 자사주 매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밸류업을 되게 잘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현대가 25%, 기아가 30%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도요타 같은 경우가 50%대 초반입니다. 닛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밸류업 관련해서 8월 28일 날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앞에서 기아하고 이미 현대글로비스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제시를 한 게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기아가 그것 때문에 이제 당초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주주환원율이 30% 초반, 30% 전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현대차가 이번에는 좀 그 자사주 그 매입 그리고 소각 관련된 걸 구체화 좀 시키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지배구조 관련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순환 출자되어 있죠.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고 있고 기아가 모비스를 지배하는. 근데 궁극적으로 정점은 모비스를 지배하면 현대차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주가도 현대하고 기아는 많이 올라왔는데 모비스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논란도 좀 있고 그다음에 배당도 현대 기아는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인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4,500원, 주당 순이익은 4만 원 선인데요. 10% 정도 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아마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모비스 쪽에서도 어떤 식이든 뭔가를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상 키가 되는 회사는 이제 주가를 좀 누른다는 의심을 받잖아요, 시장에서, 그죠? 의심도 받고 정황도 좀 많이 그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끔 그동안 좀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요 관련해서 지배구조 관련해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정의선 회장이 20%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기사하고 리포트를 좀 찾아보니까 최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조 원 정도 가치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20%만 해도 2조 6천억, 2조 원 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정의선 회장이 20% 지분을 갖고 있고 현대차가 30%를 갖고 있고요. 모비스가 20%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비스가 10% 갖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20% 갖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추가 증자를 하면서 소프트뱅크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 이게 15%로 줄고 그 나머지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봐도 또 여기 현대모비스가 20% 갖고 있는데 물론 현대차 그룹에서 다이나믹스를 상장한다고 해서 지분을 확 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소프트뱅크는 엑시트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의선 회장 거 엑시트하는 거 조금 더 봐주면은 글로비스 정도 엑시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동차 현대차와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쭉 비교를 해주셨는데 현대차가 사실은 옛날에는 뭐 한국차였습니다, 그죠? 한국차였다. 지금은 뭐 글로벌 사실 탑티어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적어도 뭐 사실은 3위권, 그죠? 5위권 안에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한 기업이 됐는데 이익도 잘 내고. 근데 이게 밸류 자체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하고 비교하는 건 이제 밸류 비교가 좀 다르고 글로벌 기업들이 자동차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밸류가 좀 낮은가요? PER이? PER이 좀 낮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도요타가 주가가 좀 빠져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조금 디스카운트가 되긴 했었지만 토요타가 이번 일본 밸류 프로그램 그다음에 한참 좋을 때 PBR 기준으로 1.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빠져가지고 1배 조금 더 위 정도 될 건데요. 사실은 지금 한국의 현대 기아가 옛날에 토요타하고 비교하면 어디다 비교를 하냐라는 소리를 들었었고 제가 토요타 공장에도 가봤었거든요. 네. 그 직접 가가지고 자동차 만드는데 전시해놓은데 이런 데를 가봤었는데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거 안 되겠다. 역시 현대 안 된다라는 느낌을 그게 이제 2008년인가 9년에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지금은 오히려 토요타보다 전기차 쪽에서 위상은 훨씬 더 높고 그다음에 준비도 잘 돼 있는 상태인데다가 하이브리드도 토요타 못지않게 지금 따라 붙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항상 저가차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제네시스 브랜드가 그렇죠. 런칭이 되면서 예. 고가화되고 그게 계속 믹싱이 되다 보니까 예. 차량 판매 대수가 안 늘어도 전체적으로 마진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그런 위상까지 올라와 있기 PBR이 때문에 한 0.65, 0.6에서 0.7 사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죠? 현대차 기준으로 하면. 토요타만큼만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용해 준다면 못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PBR로 보는 그 관념이 좋네요. 현대차가 이익으로 맨날 보는 것보다는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사실 그 인도 법인 상장하면서 큰 그 모멘텀이 됐고 뭐 관련 부품사도 쫓아간다고 해서 좀 네네. 관심이 있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관심이 있고 현대차가 정말 국내 기업들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도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있으면 이거보다 더 밸류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럼 뭐 마이크론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디 네.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시총을 훨씬 넘어선다는 그러니까 게 예. 근데 말이 안 되죠. 뭐다 미국 시장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아버지 위독하시다 그러면서 문제를 시청거렸는데 이게 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뭐 고민 엄청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회사 측도 그죠? 회사 쪽에서 고민이 많을 거고 네. 그러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가능성이 어쨌든 지금 정문구 회장이 뭐 지금 몸이 컨디션이 좋으시든 안 좋으시든 지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언젠가 그럼 닥칠 일이죠, 뭐. 사실은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네. 연세면은 우리나라 그 오너분들 그 끝까지 쥐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실제 네. 경영에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녀들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좀 증여를 해주든지 증여 형식으로 해주든지 네. 아니면 어떤 방법을 좀 미리미리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아니요, 세금을 워낙 증여로 하면 증여세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또 증여세를 뭐 절반 물고 주기에는 그죠. 그쵸, 예, 10조짜리 회사 5조 물고 주기에는 어려운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뭐 다른 꼼수를 쓰다가 사실은 뭐 법률적인 문제도 얽히고 뭐 복잡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저는 세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한 가지 그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까지 그러니까 오너에 대해서 과세할 때 보면 그게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오히려 조금 더 문제가 그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합리적인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부자는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개선할 부분들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은 이제 주가나 투자 측면에서 사실은 기아가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부회장이죠? 회장인가? 회장입니다. 회장이 되죠. 네. 네. 그 옛날에 처음에 아주 기아가 제가 10,000원 밑에 주가 7,000원 기억나시죠? 네, 네, 그죠? 네. 그때부터 쫙 한번 올랐던. 근데 지금 11만 원 와 있고 현대차도 뭐 옛날에 4, 5만 원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25만 원이니까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현대차 그룹 가운데는 어디가 제일 좀 유망합니까? 일단 지배 구조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 뭐 글로비스를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 자체의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현대차 지분이 정문구 회장 명예회장도 지분이 5.44% 되고요.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2.67%가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 지분을 인수해 가지고 경영권을 확보하기는
너무 커요. 현대차가 등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차피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는 모비스를 가져가는 게 최상일 것 같고 지난번처럼 쪼개가지고 모비스 투자 부문 그다음에 사업 부문 쪼개고 글로비스하고 붙이려고 했다가 그때 엘리엇하고 뭐 이런 데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실패 한 번 했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인데 똑같은 카드를 꺼내기도 그렇고 그것도 좀 애매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를 높여서 그걸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최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뭐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2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가. 그럼 앞으로 이거를 도요타 수준 근처까지만 가져도 예. 주가 상승은 도요타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하이브리드 판매량이나 그 다음에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요타를 앞서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다가 로봇 사업 같이 이제 붙여버리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거기다 또 알게 모르게 여기 언급이 안 돼 있는데 현대 로템이라고 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많이 컸죠 지금. 예. 그 뭐 이번에 분기당 지금 1,100억 영업이익이 나왔죠.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폴란드 2차 계약하게 되고 루마니아 계약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그런 숫자가 앞으로도 향후 한 몇 년을 계속 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 자체의 밸류는 계속 좋아질 수만 네. 있다. 그럼 밸류업에 진심이 되고 주가 부양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더 빠지면은 조금 관심 가져보셔도 네. 될 것 같아요. 가장 뭐 영업적인 측면이나 글로벌 위상 측면에서나 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중심은 역시 현대차고 그죠? 네. 그러니까 지배구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글로비스. 글로비스가 아무래도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네. 거죠. 자동차 관련된 투자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당장 뭐 이렇게 막 올라가진 않지만 이제 눈여겨 좀 봐야 되는 섹터들을 그 전에도 보면 뭐 방산도 그렇고 그죠? 그런 얘기를 쭉 해오셨었잖아요, 그죠? 조선도 얘기했고. 네. 그죠? 네. 그래서 뭐 방산, 네. 조선, 바이오 그러니까 이쪽은 맨날 얘기해도 안 오른다는 소리를 갖다 작년까지 계속 내내 들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도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스타디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예. 네.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께서 자동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